SNS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 늘 부럽죠. 저도 그랬어요. 부러움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은 타인의 성취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즉, 나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에 맞춰 기준을 높이다 보면 나의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도 흐려집니다. 비교가 계속된다는 건 나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나의 내면에 세워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나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부러움은 당신의 마음이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고 일도 관계도 선택도 항상 이게 맞나? 하는 불안이 따라다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이죠. 사실 이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왔고 주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느라 내 감정, 가치, 기준을 뒤로 밀어놓았어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왔기에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진짜 나를 알게 되면 같은 정보,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이라도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뭐가 나한테 맞는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등 말이죠. 내면의 기준이 생겨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에 혼란스러울수록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감정과 선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나의 기준을 찾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잘 모르시겠죠?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결정할 때 이게 맞는지 불안하고 관계에서도 내 감정이 헷갈리고 말이죠. 그냥 놀고 싶은데 막상 쉬고 놀기만 하면 금방 무의미해지고요. 지금 이 상태는 자기혼란 상태예요. 자신의 방향을 잃은 것이죠. 전 이전부터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는데 자기혼란 상태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방향도 안 잡히고요. 그래서 해야 하는 건 목표 찾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작은 실행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내 선택이 쌓이고 그 선택이 나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계속하게 되고 힘든 순간에도 버티게 되고 계속 단계를 밟아가고 싶고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과 결정들이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나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칭찬을 해도 순간 기쁘다가 금방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한 말일 거야.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예의겠지. 이렇게 칭찬은 금방 잊혀지는데 반대로 무심코 지나간 부정적인 말들은 오래 남는 거죠. 이건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는 자기 비판적 습관 때문입니다. 칭찬보다 부족함을 더 빨리 찾게 되고 칭찬과 나의 실제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기준이 흐려져 있어요. 비판이 심한 만큼 자기 인정을 스스로 연습해 주어야 칭찬을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칭찬이 불편한 건 당신 안에 비판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비판이 줄어들면 진짜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넌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잘하잖아. 넌 책임감 있어. 아무렇지 않게 척척 해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진짜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늘 노력하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칭찬을 들어도 이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살아오면서 쌓인 역할들은 점점 뚜렷해지는데 그 역할 밖 내면에 있는 진짜 나는 내가 어떤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형성되는 나와도 관련이 있죠. 어린 시절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마다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착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도록 이런 역할적 행동이 먼저 우선시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감정이 표출되지 못하고 착하고 올바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의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나보단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껏 쌓아온 역할들을 버려야 할까요? 역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역할 밖에 진짜 내면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역할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나의 감정은 알아차리고 내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남들이 보는 역할로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배우고 받아들였던 역할 패턴들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역할 밖에 진짜 나를 찾으면 나로 사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리 걱정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해야 하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이땐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시작 전부터 걱정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의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머릿속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시작 전부터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죠.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기준이 약할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정은 이미 탈진돼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미리 걱정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신만의 내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분들, 미래 걱정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분들, 왜 나는 항상 먼저 걱정부터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세우면 예상만 하다 지치는 삶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하루의 기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때가 있죠. 직장에서 누가 예민해지기만 해도 괜히 내가 눈치 보게 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땐 한 친구가 우울해 보이면 나도 같이 가라앉아서 오히려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스쳐 지나갈 부정적인 말도 나에겐 오래 여운 남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나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 상황의 감정이 섞여서 이게 내 감정이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연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면 더더욱 하루의 감정이 나보단 다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이 바로 잡혀야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끌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기준을 바로잡으면 내 하루의 기분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